금지물은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회생까지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같은 데는 그러면은 사실 개인회생이 다 기각돼야 되는 건데 개시 결정을 받거나 인가 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 금지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금지하는 건데 독촉추심이라든지 아니면 변제를 받는 행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면 압류를 걸든지 경매를 넘기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선착순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재산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해가지고 뭐 뺏어가 버렸다 이러면은 회생 절차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지도 말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지도 말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도 하지도 말라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절차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금지명령이 기각이 될까요? 기각되는 경우도 사실 뭐 찾아보시면은 워낙에 뭐 정보들이 잘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신청하는 경우, 변제율이 낮은 경우라든지 최근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라든지 채무 사용이 도박이라든지 뭐 주식코인 사행성 사치 마치 이제 좀 불성실하다 보여지는 경우 대표적인 금지명령 기각 사례들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회생법원들 있잖아요. 서울, 뭐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여도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최근 추세를 보면 대부분인 것 같고 다른 지방법원들도 이런 추세에 비슷하게 가는 느낌은 있어요. 대부분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기는 해요. 광주가 이제 좀 다른 데는 원칙적 금지명령 인용, 예외적 기각. 광주는 예외적으로 이제 금지명령이 좀 나온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2024년도 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금지명령이 나오나 이런 느낌 정도는 받고는 있는데 조금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광주만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 회생위원 측의 어떤 특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성이라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좀 유별난 건 있죠. 어쨌든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거,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거 이거는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판사의 판단.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법원의 기조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전권고에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세요 아니면 어떤 걸 설명하세요 소명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동일한 사건이어도 뭐 서울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갈 만한 것들도 일일이 다 뭐 꼬투리를 잡고 자료의 양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보전권고의 양도 엄청나게 사실 많아요. 그 법원만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 있어요. 금지명령이 기각된 사유들 쪽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만 잘 받고 준비를 하면 예측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특정 법원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 안에 사유에 들어오는 분들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유로 뭐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근데 보통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특정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대부분은 인용은 돼요 금지명령이. 그리고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약간의 뭐 팁이라면 팁인데 금지명령 신청서, 진술서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진솔하게 잘 작성하고 채무자가 반성하는 마음을 깊이 드러내고 하면 간혹 나오기도 하던데 왜 나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재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고 뭐 더 나아가서는 재판 편차 줄이겠다고 회생법원 만들었잖아요. 광주에 제일 먼저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렇습니다. 진행하다가 처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금지명령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개인회생까지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과관계가 좀 있을까요? 인과관계가 사실 전혀 없죠.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까지 독촉추심을 중단하는 거, 개별적인 압류라든지 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지 개시결정을 받거나 인가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광주 같은 데는 그러면은 사실 개인회생이 다 기각돼야 되는 건데 개인회생 다 인용되잖아요. 금지명령 기각되더라도. 금지명령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에는 영향은 없으니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독촉추심이 채권사들한테는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약간 각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기각이 된 상태에서는 뭐 채권자들이 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독촉을 할 것 같은데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접수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연락을 안 해요. 사실 사건 번호 나온 것만으로도. 왜냐면은 연락을 해서 뭐 독촉추심을 한다는 것도 결국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이잖아요. 근데 회생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회생 절차 외에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 몇몇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대부업체 같은 데들은 이제 몇십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뭐 몇십만 원이라도 갚으면 잘 되게 도와주겠다라거나, 안 그러면은 당신 사건 잘 안 되게끔 우리가 계속 방해할 거다, 우리는 끝까지 연락할 거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이거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지 명령 기각되었을 경우에 다시 좀 보완해가지고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횟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신청 횟수 제한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한번 기각되면 재신청해서 받아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기각되면은 재신청 하더라도 계속 안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4번, 5번 이렇게 신청하면은 재판부에서 어차피 안 되니까 자꾸 내지 말라고 약간 화내시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금지명령 신청하지 말고 너네 보정이나 제대로 빨리 해서 내라, 약간 이런 의도겠죠.